안녕하세요. 삼국유사 여행과 걷다 저자 정진원입니다. 제 목소리로 삼국유사 여행과 걷다 5번째 이야기, 우리의 어머니의 어머니는 웅녀일까 곰녀일까 곰녀일까 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의 어머니는 웅녀일까 곰녀일까 곰녀일까. 삼국유사 여행과 걷다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인물을 이야기할 때가 왔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삼국유사 속 영웅들의 활약에는 그보다 훨씬 훌륭한 여인들이 바탕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받쳐주며 그들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뒤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최초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일현선사는 기이편 서문에서 중국 사망오제는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훨씬 기이하고 인간의 상식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로 태어났는데, 우리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신이함은 그에 비하면 개연성 있다는 요지를 밝히고 있다. 그렇게 자리를 편 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당군 왕검이다. 그 당군 왕검을 만든 이가 하늘의 환웅과 땅의 웅녀이다. 우리는 당군의 어머니 웅녀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우리 어머니 시조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고 넓을 홍, 이로울 익, 사람인 사이간. 널리 이롭게 하다 홍익, 인간은 인간 세상의 줄임말이죠. 백두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하늘의 아버지 환인에게 천신이라는 상징으로 천부인, 하늘에서 부적할 때 부자인데 도장인자를 써서 천부인, 하늘에서 인정하는 도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람과 비와 구름의 신을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는 360여 가지의 일까지 완벽하게 갖추어 나라의 체제를 정비했다. 음력의 한 해가 360일인 것을 상기한다면 얼마나 상세하고 체계적인 국가의 플래너란 말인가. 21세기 현재에도 이러한 공약을 천명하기는 불가능한 전지전능한 리더이다. 이제 하늘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내려와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때 이미 환인이 살펴보고 조사해서 환웅을 보냈겠지만 그 땅에는 곰과 호랑이가 같은 굴에서 살고 있었다. 이 곰과 호랑이가 그냥 액면 그대로의 동물이 아닌 국가 기틀의 상징이 될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쯤은 다 아는 상식이다. 마치 서로 짠 것처럼 그들은 바로 환웅에게 와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을 믿는 원주민의 귀속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환웅에 그들에 대한 미션이 시작되었다.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은 동굴에서 살았다 했으니 거주하는 것을 벗어나지 말라는 금기. 햇빛을 피하는 것은 어쩌면 어렵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쑥 한 줌과 마늘 20개라니 하루에 먹어치우기에도 부족한 이것을 둘에게 나누어 주었는지 각각에게 주었는지 턱없이 부족하기는 매한가지이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이다. 그러나 곰은 해낸다. 그것도 100일이 아니라 주어진 시한을 5분의 1로 단축한 21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된다. 한편 호랑이는 그 금기를 지키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한다. 호랑이 토템의 원주민이 탈락하는 순간이다. 이제 사람이 된 웅녀는 그 다음 목표로 나아가 아이를 갖고자 한다. 그 기도를 하필 환웅이 세운 도시 신단수 아래에서 한다. 여인이 되었으니 환웅에게 배필이 되어달라는 당당한 요청이다. 환웅은 그 요구에 대해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지만 잠시 웅녀와 똑같은 사람으로 변하여
웅녀와 결혼을 한다. 서로 동등한 인간의 위치가 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신단수의 단과 같은 단, 웅녀의 곰과 유사한 검,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고 하였다. 환웅과 웅녀의 이름에서 하나씩을 취한 그들의 아들임을 천명한 이름, 그것은 신단수 왕이자 왕곰의 뜻으로 지었을지도 모르리이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곰녀 신화는 공주 고마나루에서도, 의성 곰사당에서도, 만주 에벤키에서도 아주 흡사하게 나타난다. 모두 곰이 사람과 동거하여 자식을 낳는 시조모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이야기는 남자가 떠나자 곰은 태어난 자식들과 함께 죽는 비극적인 결말로 맺고 있다. 오직 단군 왕건만이 비로소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다. 아버지의 수도 백두산 신시가 아닌 평양성에 도읍해서 그 자신의 단군 조선 왕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역사가 장장 1908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시조모 웅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웅녀는 단순히 곰이었다는 전설에 가려 끝내 곰으로 치부되고 말 것인가? 환웅과 웅녀의 아들 이름이 단군 왕검인 것이 예사롭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검, 곰, 감, 금의 어원이 같기 때문이다. 개마고원의 개마, 고마나루의 고마가 그것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윗상, 큰대, 신령할 때 신성을 뜻하는 고어인 감, 검, 금, 일본의 가미, 가무, 곰 또는 신을 뜻하는 아이누너, 카무이 등은 모두 비슷한 뜻의 말인 듯하고 곰에서 유래하였다고 본다. 곰의 고어는 고마이고 북방민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테미즘에서 비롯된 것이다. 백제의 고마, 곰나루, 한자로 곰이 없어서 그 곰과 비슷한 웅진 또는 곰주가 아닌 공주가 되었다고 하죠. 고마성도 역시 같은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백과사전의 풀이입니다. 환웅의 웅은 영웅할 때 웅이지만 곰웅자도 음이 같습니다. 한자는 비슷한 음을 가져다 써서 빌려온 음차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금의 공주는 곰주였는데 곰이라는 한자가 없어서 가장 가까운 음인 공으로 표기한 것이다. 환웅과 웅녀, 두 웅의 아들이 왕곰이라 한들 무엇이 이상하랴? 이방이나 하늘에서, 토착이는 땅에서 둘이 만나 결합해서 나라를 이루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명실상부한 온전한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되는 첫 나라를 열었다. 그 시조의 어머니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친숙하게 부르는 곰내, 곰예, 곰예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웅녀의 현재화된 이름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조모 웅녀의 이미지는 어찌하여 우둔하고 미련한 미련 곰탱이가 되었단 말인가? 가장 토속적이고 가장 친숙하다 못해 흔해 빠진 그 이름 곰녀에는 우리 지모신의 흔적이 들어있다. 쑥 한 줌과 마늘 몇 개로 100일을 견디겠다고 결심하고 그 인내와 끈기로 20하루 만에 목표를 성취한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모계중심 사회에서 부계중심 사회로 넘어가면서 여신이나 신모 등 여성들의 이야기에 어떠한 날조와 왜곡을 가해서 남성 중심의 역사만 남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잊혀지다 못해 부정적인 이미지만 덧칠되고 부각된 채 보잘것 없어진 여성의 역사. 그나마 이렇게라도
아주 사라지지 않고 목숨을 부지해온 우리의 시조모, 어머니의 어머니를 곰곰이 생각하면 고맙기조차 하다. 이렇게 쓰다가 보니 퍼뜩 곰곰이 생각하면의 곰곰도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과 더불어 우리 옛말 고마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고마하다는 공경하다의 옛말로 부처께서 마조나 맞이하샤 서로 공경하여 고마하야 들으샤 설법하시니 라는 석보상절에 나오는 문장이 떠올랐죠. 어쩌면 이 말에서 고마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경건하게 공경한다는 의미의 고마인 것이다. 그 고마가 곰이고 웅녀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남아주어서 고맙다 라고 생각한 순간 이 말 또한 고마에서 나온 같은 어원이 아닌가. 고맙다는 형용사로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에 대해서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은혜롭다, 감사하다 라는 첫 번째 뜻이 있는 반면 두 번째 뜻은 공경할 만하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고마오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의 시조모 웅녀는 곰녀도 곰내도 아닌 경건하게 공경하고 받들어야 할 지모신 고마.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DNA 모국어의 직관으로 나투는 당군의 어머니이자 우리의 시조 어머니 고마의 위상을 최소한 남편 환웅이나 아들 당군만큼이라도 되찾아 드려야 할 시간이다. 이것이 우리 당군의 어머니 웅녀 고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